안녕하세요. 평화로운 노후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 넘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입니다. 지은이는 파파홍, 펴낸 곳은 한스미디어입니다. 저자는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해서 살고 있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노년의 부부 사이를 원활하게 하는 많은 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잘 살기 위해서는 4개의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건강한 몸과 마음, 꿈과 비전이 바로 그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4기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망가지면 안 될 뿐 아니라 밥상다리처럼 4기둥이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인생 경연에 꽃을 피우고 가꾸는 라이프 가드너를 새로운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여러분의 정원도 가꿔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그 첫걸음입니다. 아직은 그 꿈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했지만 결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고 역량과 여건이 갖추어지는 그날이 올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그릇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닐까? 한 사람의 마음 크기를 종종 그릇으로 비유한다. 아량이 넓고 남의 잘못과 허물을 잘 품어주고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 그릇이 크다고 표현한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그릇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걸 거다. 나이 들어 옹졸하고 고집스럽고 자기만 아는 편협한 사람만큼 추한 것은 없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은 강하고 목소리도 크고 다혈질이다. 또 입은 걸고 공격적이기까지 하다. 썩을 놈의 세상 쫄딱 망해버려라. 자신이 도저히 동의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을 마주할 때 마음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은 공멸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의 존재 자체가 못 견디겠고 이러니 저러니 말 섞기도 싫으니 그냥 함께 죽자는 것이다.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마음그릇을 키우는데 게을리하면 세상살이가 재미없어지고 힘 빠진다. 나이 들수록 보수적으로 되어가는 자신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원래부터 보수적인 사람이었다면 극보수가 되어갈 것이다.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변화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개방적 태도를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마음그릇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내 그릇의 작음을 깨닫고 크게 키우기 위해 노력할 테니 말이다.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꽉 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과 재산을 키우고 불리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마음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돈이 많으면 그 크기만큼 정비되어 있어 행복도 무한정 계속 커질 거라는 헛된 믿음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예전보다 사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는데도 행복해지기는커녕 불안만 더 커진다. 불안한 마음과 의문들을 누른 채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달리려고 해도 대체 어느 쪽을 향해서 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잘못하면 달려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으니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중년에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허무해질 때 그때가 바로 인생 후반전을 위해 새로운 목표가 필요한 때이다. 어디도 내달릴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 힘들어도 목표와 희망이 있으면 발걸음은 가볍다. 시간이 많든 적든 바쁘든 한가하든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담는 저수조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계획표이고 규칙적인 일상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4대 핵심.
첫째,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일어난다. 둘째, 늦어도 밤 11시에 잠들어 7에서 8시간 잔다. 셋째, 식사를 제 시간에 맞춰 챙겨 먹는다. 넷째, 하루 30분이라도 운동한다.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나이 들면 건강이 세일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정성껏 하며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거리에서 거북목으로 꾸부정하게 걷는 어른들을 너무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해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 친구 만나면 여전히 술 한잔 하기 바쁘고 젊어서부터 피운 담배는 끊지 못하고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 건강관리한다며 등산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운동 모임에 가입하지만 흉내내기에 그친다. 일생 들어가는 이런저런 의료비의 50%가 은퇴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있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모은 은퇴 자금에서 뭉텅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말년에 중병 걸려서 그것을 고치느라 병원비로 재산 다 날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 세상 최고의 복수.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야 할 자는 그 사람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면 지옥을 사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되고 만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산다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사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긍정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마음이 천국일 리 없다. 그러니 미워서 죽을 것 같은 상대방을 지옥에 보내기는커녕 자신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묻혀 살아가게 된다. 말끝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며 맑고 깨끗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결같이 어둡고 눈매는 올라가 사나워져 있고 도끼가 바짝 올라 있다.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표정이 고울 리가 없다. 잊지 말자.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다 보면 제일 힘들고 망가지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다. 가장 속 뒤집어지는 일은 천벌을 받아도 벌써 받고도 남을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준 일조차 까마득히 있고 편히 잠도 잘 자고 아주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세월을 죽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세상 최고의 복수라는 사실을 모른다. 우리가 복수한다고 해봐야 사실 뭘 할 수 있을까? 사기를 당했으니 똑같이 사기를 칠 수도 없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니 똑같이 상처를 줄 수도 없다. 기껏 해봐야 면전에 대고 욕 몇 마디 하는 것일 텐데 그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진짜로 통렬하게 복수하고 싶다면 무지무지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가까우면 귀한 줄 모른다. 거리를 벌려라. 명절 때나 가끔 얼굴을 비추는 깍쟁이 둘째 며느리는 예뻐하고 잘해주면서 정작 애쓰면서 모시고 사는 맏며느리는 험담하고 흉복이 일쑤여서 착한 며느리는 속이 상한다. 이게 꼭 며느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 귀한 줄을 모르니 함부로 대한다. 이래도 저래도 언제나 바보처럼 항상 잘해주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한지를 모른다. 그래도 더는 줄 안다. 관계를 끝내 만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거리를 벌리면 된다. 둘째 며느리처럼 가끔 얼굴 내비치며 귀한 대접을 받으면 된다. 둘째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서운하게 대했다가는 그나마 이렇게 한두 번 오는 건 봐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 귀한 줄 알게 해줘야 한다. 나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면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다부진 마음도 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잘했네, 잘못했네, 목이 핏대 세우고 울며 불며 싸울 필요도 없다. 그냥 거리를 벌리는 것으로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바꿔야 한다.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의식적으로 써야 한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생전에 남긴 명언이 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게으르다, 소심하다, 산만하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 등 부정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여유있다, 조심성 많다, 에너지가 넘친다, 어렵지만 해보자,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등 긍정적인 표현을 써보자. 말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도 바뀐다. 인생은 그렇게 바뀌어간다. 표정을 밝게 하면 인생도 밝아진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억지로라도 미소 짓고 웃어 보이면 마음도 누러진다. 이번에는 반대로 눈살을 찌푸리고 짜증난 표정을 지어보자. 분명 미소 지었을 때와 정반대로 마음속부터 불편한 감정이 생겨난다. 표정이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떤 표정을 짓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도 한다. 재미난 경험이 있다. 아내 놀리는 것이 재밌어서 가끔 토라진 척을 할 때가 있었다. 그러면 아내는 화를 풀어주려고 내 곁에 와서 이런저런 애교도 부리고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준다. 아내의 그런 모습이 귀여워서 화가 난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마음의 변화를 알아챘다. 장난으로 화난 모습을 한 것뿐이었는데 어느새 내 마음이 정말 화가 난 사람처럼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 장난을 더는 하면 안 되겠다는 깨우침을 얻었다.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지 않는 법. 국가대표 선수처럼 독하게 건강을 챙긴다. 혼자 살다 보면 편의점과 마트에 1인 가구를 위한 음식이 넘쳐난다. 편리하지만 파는 음식은 간이 강할 수밖에 없고 건강한 식재료가 쓰일리 만무하다. 적은 양이라도 번거롭더라도 직접 만들어 먹는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취업한 한 20세 여성의 퇴근 후 일상을 영상으로 보았다. 한창 피자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할 나이지만 그녀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봐서 직접 저녁을 해먹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건강해야 가족과 떨어져 사는 서울에서의 생활도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에 이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려고 한단다. 아직도 소녀티를 벗지 않는 그녀가 매우 대견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독하게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 사람은 아플 때 서러워진다. 더구나 나이 들어서 혼자라면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잘 챙겨온 생활과 마음가짐이 아플 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항상 유지하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독하게 챙기자.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하루 중 어떤 시간이 가장 즐거운가? 나는 아내와 손을 잡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다려진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밤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일탈을 함께 할 때는 더없이 짜릿하기까지 하다. 마치 10대 시절 친구들과 히뜩거리며 놀던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친구도 이런 친구가 없다. 우리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각자의 책을 읽는다. 아내는 소설을 좋아하고 나는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된 책 읽기를 좋아한다. 아내는 종종 책 읽기를 멈추고 내 쪽으로 돌아누워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신이 읽고 있는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해 내게 들려준다. 그럴 땐 언제나 스토리 속에는 아내를 빠져들게 한 연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의 러브스토리에 우리의 연애 시절을 대입해보며 공감을 더해간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 시절로 돌아가 설레는 데이트를 하고 있다. 연애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인데 나는 이것만큼 부부의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특효약이 없다고 생각한다. 주말이면 동네에 있는 카페에 나가 카푸치노 2잔을 시켜놓고 아내와 수다 떠는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진다. 장소가 바뀌면 대화도 달라진다. 집에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원두커피의 진한 향을 맡으며 카페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나누는 대화도 성겹다. 대화의 주제는 순간순간 급변하고 이야기는 주제에서 벗어나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하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타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둘만 찰떡같이 알아듣고 재밌으면 된다. 아내는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방식대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는 여자들의 이야기 전개법에 토를 떨지 않고 맞장구 치며 진득하게 듣는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벌에서 온 생명체와 같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한다. 다른 별에서 온 만큼 성장 배경과 문화, 그들이 배우고 익힌 교육과 생활 패턴 그리고 습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가 남녀의 대화 방식에서 현격한 차이를 만든다. 남자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좋아하고 여자는 결론보다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는 데 능하다. 남자는 숫자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여자는 감정 전달이 먼저다. 그래서 남자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끊임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여자는 상대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느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원한다. 말벗이 되어주는 남편이 좋다.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원하는 첫 번째는 대화다. 돈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 일단 제쳐두고 아내에 있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대화이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무슨 얘기를 또 해? 아까 밥 먹으면서 다 했잖아. 무심한 남편의 대답이 아내를 절망하게 만든다. 남편에게 있어 대화는 결론을 내야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아내에게 대화는 감정을 교류하는 욕구 그 자체라는 것을 남편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부부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를 늘려나가야 한다. 드라마 이야기라도 좋고 스포츠 이야기라도 좋다. 함께하는 취미생활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최고 중 최고다. 그래서 무조건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를 늘려나가야 한다. 아내에게 있어 최고의 대화 상대는 남편이다.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이고 말이 안 통한다고 타박을 하니까 밖에 나가 친구들 만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와 대화를 회피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남편은 아내의 대화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그 대화에 집중할 책임이 있다. 노년에도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가 되고 싶다면 서로의 의무를 잊지 않고 그것이 생활하라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친구 같은 부부는 그냥 저절로 운이 좋았어, 전생에 착한 일 많이 했어, 천생연분을 만났어, 복을 타고나서 된 것이 아니다. 모두 노력의 산물이다. 부부가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